우리 지역 최신 이슈부터 해묵은 현안까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거침없이 풀어보는 시간, 충남 기자회견입니다. 충남의 취재 여신 정선영 기자, 그리고 취재 요정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실 특별한 손님은 우리의 캡틴 박지성 아니고요. 선문대 글로벌 관광학과 안용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에 네. 출연하시고 이번에 또 함께해 주셨는데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몇 분이 제 방송을 봤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네. 처음 받는 관심이라 조금 쑥스러웠습니다. 아, 그래요? 국장님 보니까 닉네임이 바뀌셨네요. 충남 유재석. 네, 뭐 그 유재석 특별하게 네, 좀 유재석이라고 지어봤는데 저희 딸이 저보고 닮았다고 해서 네, 좀 지어봤습니다. 예. 좀 닮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저는 훨씬 더 잘생긴 걸로 보입니다. 네. 땀을 좀 담아 가셔야 할 텐데. 농담입니다. 댓글 달리는 거 한번 보고 좀 천천히 가시죠. 알겠습니다. 충남 유재석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과 짚어볼 주제는 최근 예산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예산 삼국축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오프라인 행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보고 사실 저희도 좀 반가웠고 그래서 특별히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삼국축제 먼저 어떤 축제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삼국의 뜻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구려 백제의 신라 아니고요. 네. 웃어주세요. 네.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닙니까? 국세 그릇 아니고요. 네. 그 국밥과 국수, 국화 이렇게 세 가지를 뜻하는데요. 예산의 대표 먹거리인 국밥과 국수 그리고 가을꽃 하면 국화잖아요. 이걸 주제로 한 이색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렸어요. 먼저 예산은 국밥 중에서도 소머리 국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통 이렇게 맑은 국물에다가 소머리 고기를 듬뿍 넣어주는 게 특징인데 옛날에 예산 전통시장 안에 우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로 국밥을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우시장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60년 넘게 이제 국밥을 판매하는 집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잔칫날 하면 국수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산에서는 좀 특별하게 옛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햇빛과 바람에 말리는 이런 방법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국수 뭉치를 종이에 이제 투박하게 말아가지고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잔치국수, 비빔국수, 소머리국수 이런 맛집들이 많아서 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국수의 성지로 꼽히기도 합니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막 침이 막 꼭 요리 연구가가 말하는 것처럼. 네. 삼국축제가 이게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좀 오랜만에 비대면 축제로 좀 오프라인 행사도 했었고 주민들도 되게 반가워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좀 원도심 활성화에 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떠났던 사람들 다시 좀 그 자리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한번 떠난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지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매력 있는 뭔가를 제공을 해야지 그분들이 발걸음을 돌리실 텐데 그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축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삼국 축제는 아까 우리 취재 여신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1998년에 충남도에서 충남농업기술원을 오픈을 하고 거기에 국화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화를 거기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고 이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때 전시회를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시장에 국밥이 유명하기 때문에 국밥 그리고 예산하면은 저희들 시대만 해도 국수가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합해서 한번 축제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획에서 삼국축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삼국축제가 2017년에 처음 열렸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한 3일 정도 열렸었죠.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가 왔던 걸로 제가 기록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 해에는 7일간 열렸는데 한 10만 명 정도 오셨고요. 2018년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한 27만 명 정도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누적 인원수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든 분들이 다 통계에다 잡히다 보니까 27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이색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흡인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축제가 열리는 그 장소가 많이 넓어지고 확장이 됐고 저는 이제 축제가 시작되기 전날 가가지고 이제 국수도 먹고 구경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마을 안동네를 한번 들어가 봤었어요. 이 삼국 축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 골목을 돌아봤는데 역시 골목도 잘 정돈이 돼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워낙 옛날 동네다 보니까 폭이 좁아서 사람이 둘이 못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들이 좀 많아서 소방에는 좀 그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거리가 비교적 깨끗하게 잘 그 보존이 돼 있어서 그리고 새로 좀 뭔가 신도심 같이 그 관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서 아마 원도심 활성화에는 지역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한테 축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하고 좀 잘 마련된 축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 중심으로 축제가 열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나요? 네,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이 좀 많이 차지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축제라고 하면 노랫가락도 좀 나오고 되게 떠들썩하게 진행됐는데 올해 예산 삼국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나 공연들은 전면 취소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대신에 실시간으로 축제장이나 그 공연하는 뭐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랑 유튜브 채널이 따로 개설이 됐고 또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사진으로 인증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온라인 형식으로만 축제가 진행된 거냐?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일부 행사가 좀 진행되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국밥거리를 중심으로 국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 국화 조형물들이 좀 조성이 됐고 또 차에 탄 채로 국화와 국수를 사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그 판매 장터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땠나요? 우선 지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렸거든요. 그 아무래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하다 보니 현장 축제 방문객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3만 6천 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그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그 축제 현장에서 먹거리와 농특산물이 한 2억 원어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서는 5,400만 원어치, 그리고 온라인 장터에서는 890만 원어치가 팔렸다고 해요. 그렇게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은 성과는 좀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축제 전담팀이 생겼거든요. 그동안 군에서 이제 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뭐 보통 관광과 경제과 시설과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랑 이제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이 축제팀에서 처음 하는 축제인데 얼마나 부담이 되고 또 비상이었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가을쯤 돼서 코로나19 증가세가 좀 잦아들고 사회적 거리도 완화가 되면서 이제 개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충남 대부분 가을 축제가 이제 전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축제만 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남에선 그래도 예산장터 삼국축제 그리고 논산 강경 젓갈 축제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약간의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가지고 내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 축제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처럼 도농복합인 그 지역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그런 마켓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지역 축제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군에서도 온라인 가지고만은 그 소비를 다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아마 그 대면 축제를 기획을 하고 거기에 온라인을 덧붙이는 온택도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축제에서도 대부분 농수산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청양이라든가 아니면 논산 같은 젓갈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먹는 것보다는 사가지고 가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국축제는 사실은 사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먹을 때 맛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 축제가 그 조리된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매출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대면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음식을 소비해 주기를 원하는 쪽에서 아마 이 축제를 대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즉 그날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이미 세워서 예산을 세우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산은 다 세워놓은 건데 결정권자가 이것을 갑자기 그 캔슬한다거나 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양 같은 경우도 고추고기자 축제를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성과를 거뒀잖아요. 또 문제점은 또 없었나요?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려와 달리 청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이 완판되는 좀 성과를 올해 거뒀습니다. 뭐 코로나 와중에도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선빵을 날렸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사실 제 출입처기도 하고 이 청양에서는 고추 구기자 축제가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또 고추의 주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 축제가 취소되거나 판매가 안 되면 그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직격탄이 갈 수밖에 없는 행사였는데요. 다행히 이제 성공을 좀 거둘 수 있었다는 거는 시중보다 뭐 저렴하게 고추를 판매한 것도 요인이긴 했지만 그 판로를 아주 다각도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땡땡번가, 땡마켓처럼 대형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위해서 유통 채널을 좀 확보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따로 그 카카오 땡이나 뭐 이런 채널을 따로 개설을 해가지고 다 알겠네요. 좀 다양한 방면으로 채널을 구성을 했고요. 또 고추를 사시는 분들이 사실 주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부들 중에서는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잘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한테는 전화 예약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이제 물량을 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판로를 좀 다양화했다는 점에서 이 축제가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요인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다시 또 삼국축제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삼국축제가 야심차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는데 조기 종료가 됐어요. 네. 참 또 이게 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게 좀 주민들 허탈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지난 10월 27일에 예산군청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서울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에 자가 격리 중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삼국축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그 분위기상 축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이 좀 지역에서도 대부분이고요. 그 황선봉 예산군수가 그날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뭐 주민도 아니고 군청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송구스럽다고 연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축제는 원래 폐막일 이틀 전에 좀 조기 종료된 건입니다. 아쉽게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코로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또 지자체나 또 우리 도민들이나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어떤 대책들이나 또 차별화된 콘텐츠가 필요할지. 한국의 지역 축제의 가장 큰 특성은 다른 데에 비해서 관주도 형식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 관주도 형식이다가 보니까 이 관에서의 그 지원이 중단이 되면은 지역 축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삼국 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수님께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셔가지고 2019년에 27만 명이 올 정도로 상당히 키워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게 조금 한 3일 정도 빨리 그 끝나게 돼서 좀 저도 사실은 아쉬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마지막 날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은 이 행정을 하시는 분은
주위에서 받는 압력이 엄청나게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갖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여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그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데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여기만 오프라인으로 했다가, 그러니까 대면으로 했다가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예. 조기 종료를 하신 걸로 알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아마 주민들은 조금 많이 아쉬워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는 저희들이 그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3단계 그 방역 시스템에서 이제 5단계로 늘렸잖아요. 네, 이 5단계로 늘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오늘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개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축제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그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좀 집단 행사에 대한 대응 매뉴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위험도를 평가해서 이 정도의 사이즈의 행사라고 하면은 열어도 되겠다, 이 정도의 그 대응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좀 대응 매뉴얼과 리스크 매뉴얼을 좀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 2002년서부터 시작한 정부의 그 전자정부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IT화가 상당히 진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을 통한 그 안면인식 시스템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을 대상으로 한 좀 이런 안면인식 기술 같은 거를 접목을 해서 확진자들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열이 좀 많은 사람들을 미리 감지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행사에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기초지자체는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각 지방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형식으로 좀 그 모디파이를 하면은 더 나은 앞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댓글 좀 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나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국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보다 더 많았어요. 좀 마음이 아픈 면도 있는데 뭐 이게 사실이니까요. 네, 어떤 분은 그 이슈와 홍보도 좋지만 건강에 해로운 행사나 축제는 하지 맙시다. 이런 분도 있었고요. 예산 국수 많이 먹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이거 보고서는 이 시국에 먹기 대회라니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부정적인 분들도 계셨어요. 반면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는 안 되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축제를 즐기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옆에서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그 현장에 그 직접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출동을 해서 체온을 재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한 명 한 명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전부 등록하는 시스템을 다 활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국화를 구경할 때도 있잖아요.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거를 공무원들이 다 잘 지키도록 그 옆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하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군수님께서 이 행사를 대면으로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어렵게 결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축제가 다 온라인으로 하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될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책임을 안고 대면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그 결정에 대해서 또 존중을 해줘야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할 시간인데 마지막이요? 네, 한 줄 평. 네. 한 줄 평이요? 네. 저는 오늘은 타인의 삶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힐링 공간을 좀 찾자 이런 마음에서 온라인하고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인간의 온기까지는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대면을 통해서 사람의 향기를 맡으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 대신 타인을 좀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킬 건 지키고 마스크도 하고 거리도 두고 이렇게 하면은 대면으로 하는 행사도 충분히 저희들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무쪼록 현장에서 우리가 국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